네, 안녕하세요. 현투브의 현동영입니다. 네, 오늘은요 옆에 또 우리 김채연님과 김채연 맞죠? 네. 네. 우리 오늘 간호사님을 모시고 여러분들 현투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직업이 간호사고요. 서울의 어떤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입니다. 네, 카메라가 처음이신 것 치고 굉장히 말씀을 잘하시네요. 아니요. 지금 굉장히 울렁거리고 있어요. PT를 한다고 생각하고 네. 선배한테 보고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지금 뭐 저랑도 굉장히 또 오래 봤지만 간호사로 일하신 지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지금 이제 이번 연도면 얼마 됐죠? 이번 연도가 제가 입사를 2015년도에 했으니까요. 연차로는 7년차, 8년차 정도 되는 것 같네요. 7년차, 8년차. 그럼 거기도 이제 직급이 있잖아요. 네, 직급이 있기는 있는데, 근데 우선은 사실은 직급보다는 연차에 따라서 조금 숙련도가 다를 수 있기 네. 때문에 보통은 그냥 연차로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 연차면은 거기 대형 병원이라서 엄청 사람들이 많겠지만 간호사의 비율로 따지면 어느 정도 층계에 와 있나요 지금? 한 반 넘었나요? 그게 우선은 부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부서에서는 한 중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래도 위에 반 아래 반 정도. 네, 반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간호사분들은 2교대도 있고 3교대도 있고 여러 근무가 있겠지만 몇 교대 하시는 중이에요? 저는 3교대 근무하고 3교대? 있고요. 제가 사실은 입사 초반에는 2교대에 많이 몸을 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저희 부서는 2교대는 없어졌고요. 3교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2교대는 어떻고 3교대는 어떤 근무를 하는지 잠깐 알려주실 수 있나요? 요거는 또 병원이나 부서에 좀 따라 다르네요. 다를 수는 있는데, 우선은 제가 있는 곳에서는 3교대 근무는 보통은 정말 정확히 하루 8시간씩 딱딱 근무를 하고 있고요. 딱딱딱. 네, 물론 뭐 인계 시간이나 아니면 추가 잔업 시간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보통은 한 9시간 반 요 정도를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2교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12시간씩 정규 근무 시간이고요. 그것 또한 이제 인계 시간이나 잔업 시간 포함하면은 한 13시간 정도 근무했던 것 같아요. 그럼 2교대면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그 다음 날은 뭐 저녁에 출근했다가 이게 네, 그럴 두 수 번으로 있어요. 왔다 갔다 나뉘는 거고, 네. 3교대면은 이 세 개가 땅땅땅땅땅땅 돌아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어렵군요. 그러면은 지금 3교대 근무하신 지는 얼마 된 거죠? 3교대 근무한 지는 한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한 반반 정도로 하셨네요. 네네네네. 오, 그러면은 2교대랑 3교대 중에 뭐가 더 나은 것 같아요? 둘 다 뭐 네, 장단점이 있기는 네. 있어요. 근데 2교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12시간씩 근무를 하다 보니까 온전히 쉬는 날이 조금 3교대보다는 조금 더 많아요. 길게 쉬는 날이 좀 더 네, 있겠죠. 길게 쉬는 날이 조금 더 있고요. 3교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근무 시간이 길어질수록 많이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3교대는 그거보다는 이제 근무하는 시간 동안에 몸이 조금 덜 힘든 장점이 그치. 있습니다. 12시간 일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8시간이 확실히. 그러면 여튼 지금 3교대를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는 시간도 늘 다를 거고, 원하는 시간에 자야 되는데 또 바로 잠들기도 또 힘들잖아요. 네, 매번 뭐 맞습니다. 수면제를 먹는 거 아니니까. 네네. 그러면 평상시에 이런 잠이 불규칙함으로써 일어나는 건강에 문제가 꽤 있을 텐데, 맞아요. 네, 저희가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우선은 처음에 이제 교대 근무를 시작하게 되면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문제가 잠을 제때 자지 못해서 정말 많이 피곤해요. 그치. 몸이 그냥 피로가 계속 쌓이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도 이제 저는 그래도 약간 조금 더 익숙해져서 괜찮은데 이제 근무하신 지 얼마 안 된 후배 간호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많이들 불면증에 시달려서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쬐는 시간이 좀 적잖아요. 네. 그래서 불면증에 많이 시달려서 약물 도움도 좀 많이 받기도 하고요. 뭐 아니면은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밤 근무 끝나고 아예 그냥 다음번에 낮 근무가 되면은 그냥 잠을 자지 않고 통째로 하루를 차라리 그냥 원래 정규 자는 시간에 자겠다 하고 밤에 다시 자거나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이게 진짜 그냥 말로만 들어봐도 사실 너무나도 힘들고, 원하는 시간에 잠을 못 자니까 또 정해진 시간에 자야 되는데 또 잠이 안 오면 또 못 자는 거고, 네, 몸이 맞아요. 피곤해도 잠이 안 온다고 막 하더라고요. 네. 이게 생체 리듬이 굉장히 또 힘들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잠을 불규칙하게 지금도 자시나요?
적응이 됐나요 이제? 이제 조금 적응이 됐어요. 이제 조금 적응이 되기 시작하는 것 같고 초반에는 저도 약간 약물의 힘을 이용하거나 그런 경우도 조금 있기는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몸이 워낙 피곤하고 하다 보면 그래도 잠을 잘 자더라고요. 다행이네. 그러면 지금 뭐 3개대로 일하면서도 한 4, 5년 된다고 했는데 건강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는 우선은 제 나름대로는 물론 생활 자체가 불규칙적이기는 한데 그 와중에 규칙을 조금 세우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만의 뭔가 규칙성 있게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근무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뭐 무조건 잔다. 몇 시간 이내에 잠을 자야 된다. 이런 게 좀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는 되도록이면은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바로 자게 되면은 많이 힘들고 그런 경우도 생기니까 돌아와서는 되도록이면 식사는 잘 안 하고 잠을 위해서. 네네 잠을 위해서 식사를 하지 않고 돌아와서 한 2시간 이내에 무조건 자야겠다 라고 잠이 오지 않아도 누워 있거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잠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네네. 잠을 먼저 자고 자고 일어나서는 주로 뭘 하나요 그럼? 자고 일어나서는 제가 하고 있는 방법 물론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밤에 근무를 하고 돌아와서도 되도록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이 생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네. 이것저것 그래서 일어나서 똑같이 사람들 하듯이 아침 먹고 사람들 하듯이 네 일반 상근직 선생님들이 하시듯이 일어나면 시간이 어찌됐든 상관없이 아침을 먹고 점심에 활동하고 이렇게 똑같이 그냥 생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짜 좀 쉽지 않네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도 한때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한때 운동을 열심히 했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맞네요. 네 조금 운동을 자유롭게 하기가 힘든 상황이어서 그럼 그때는 운동할 때는 퇴근하고 와가지고 이게 체육관이랑 스케줄이 맞으면은 네. 좀 잠을 자고 나갔겠네요 그럼? 네 맞아요. 그래서 한창 열심히 할 때에는 돌아와서 잠을 잠깐 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을 하러 가고 돌아와서 이제 똑같이 식사하고 생활하다가 다시 자고 이렇게 반복했어요. 그때는 약간 좀 건강해지셨잖아요 그래도. 네 그때는 많이 건강했습니다. 아니 진짜 제가 뭐 이제 종종 보지만은 아무래도 교대 근무 시간이 있다 보니까 교대 근무 하다가 이제 약속을 만나러 오면은 다들 피곤하잖아요 간호사분들은 특히. 그래가지고 뭔가 활기찬 모습을 보기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진짜 이렇게 연차를 내고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오늘 좀 굉장히 좀 좋은 컨디션으로 네 오늘은 푹 자고 와서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좋네요. 네. 뭔가 얼굴만 봐도 지금 좋은 게 살짝 느껴질 정도로 피곤할 때는 이제 뭐 얼굴도 막 거의 뭐 해골처럼 되고 피폐하고 이랬던 것 같은데 해골 같았나요? 어렵네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뭐 먹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챙겨 먹는 게 있으세요? 먹는 거는 이제 아마 챙겨 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뭐 영양제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말씀하시고 싶으신가? 카메라가 왜 꺼졌죠? 배터리가 다 나갔나? 다 온다. 네 살아있어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다시 뭘 챙겨 먹는 게 있는지 먼저 맞아요. 질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그러면 챙겨 먹는 게 있나요? 저는 영양제를 그래도 조금 많이 먹는 편이기는 해요. 영양제를. 네, 이제 주변에 보면은 다른 선생님들도 영양제 종류를 정말 한 뭉텅이 드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뭔가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이거를 뭘 먹어야 좋은지 아니면은 진짜 뭐 약물이라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진짜 너무 피곤하면은 이제 링겔 같은 거 맞는 거고 그 비타민이나 이런 거 그러면 이제 뭐 사실 밥을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맞아요. 못 먹을 때도 많고 그 외에 약간 나만의 약간 필살기 같은 게 있잖아요. 꾸준히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 나만의 필살기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민망하기는 한데요. 네, 물론 제가 다른 이제 영양제를 정말 많이 드시는 드시는 그런 분들보다는 조금 아는 게 덜 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우선은 멀티비타민은 무조건 꼭 챙겨 먹으려고 종비라고 하고 하죠. 있고요. 종비. 네 맞아요. 종비 꼭 챙겨 먹습니다. 특히 이제 비타민 종류 중에서도 이전에는 저도 조금 더 어릴 때에는 멀티비타민 그냥 제품화 되어 있는 거를 통째로 그냥 종비 하나씩 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분 같은 걸 그래도 조금 찾아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햇빛을 쬐는 시간이 조금 다른 분들보다 덜하기 때문에 비타민 D 같은 거는 꼭 챙겨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중요하죠. 네, 비타민 D는 이제 보통은 햇빛을 쬐고
나면은 그때 이제 합성이 되는데 요즘은 제품화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좋은 것들이 있어서 나와가지고. 네, 드롭스로 돼 있는 게 되게 많거든요. 드롭? 먹기도 편하게. 그게 뭐죠? 네, 그거는 이제 그냥 작은 병 안에 들어있는 액체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오. 네, 비타민 D가 이제 액체 안에 형태로? 네, 그 액체 이렇게 형태로 되어 한 번 있어요. 마시면 끝나는 건가요? 마신다기보단 정말 말 그대로 드롭스 한 방울씩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한 방울 떨어뜨려 먹으면 끝인 거예요? 네네, 얘는 되게 간편하죠. 버리는 거고? 아니, 버리진 않고 그냥 이렇게 다회용이군요. 네, 다회용이에요. 인공 눈물처럼? 네, 맞습니다. 오, 신기하다. 그래서 차광돼 있는 유리병에 보통 들어 있고요. 드롭스라고 해서 뭐 한 방울에 뭐 몇 유닛 있고 이렇게 좀 단위가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성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서 비타민 먹으면 D를 먹는 거구나. 네, 원액같이.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오, 굉장히 신기하다. 간편하게 섭취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일반 직장인 분들도 사실은 건물 안에서 되게 낮 동안에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게 챙겨 좋네요.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챙겨 그 드시면 약국에서 좋을 파는 것 같아요. 거예요? 네, 약국에서 팔고 있습니다. 약국은 참 좋은 걸 많이 팔아요. 그렇죠? 이렇게 비타민 D는 또 따로 챙겨 드시고 계시고. 네, 비타민 D는 무조건 챙겨 먹으려고 하고 있고요. 음. 그리고 저는 다른 분들보다 알코올을 만지는 시간이 조금 길어서 그래서 손톱이라든지 그런 게 많이 상하기도 하고 많이 만지면 상하는구나. 네, 오. 손톱이 많이 상하고요. 그리고 그 왜 손 거스럼이라고 여기 앞에 이렇게 이거 껍질이나 이런 게 기분 나쁜 일어나잖아요. 거. 네, 네, 맞습니다. 잘못 맞아요. 뜯으면 네. 아픈 거. 그게 조금 많이 생기는 편이라서 그래서 손톱 건강을 위해서 비오틴이라든지 비오틴. 네, 그런 걸 좀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약간 네일 쪽에서는 이게 발라주잖아요. 알죠? 네, 영양제. 맞아요. 그럼 바르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래도 이제 나름 챙겨 먹는 건 있네요. 챙겨 먹는 건 있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신기하다. 이렇게 떨어뜨려서 먹는 거라니. 네, 떨어뜨려서 먹는 저도 제품이 구해주세요. 있어요. 좋아 보이네. 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여튼 이제 일하다 보면은 뭐 많은 사람들이랑 같이 이제 선후배들이랑 얘기도 할 거고 네네.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얘기도 할 거고 이럴 텐데 혹시 먹어보고 싶은 그런 건강기능식품 같은 건 있나요? 먹어보고 싶은 거요? 저는 최근에 조금 관심이 갔던 게 주변의 분들 보니까 아무래도 간호사라고 하면 조금 성비상으로 조금 네. 많잖아요. 콜라겐이라든지 네. 아니면 히알루론산 이런 걸 되게 많이 챙겨 드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아직 게을러서 제품 알아보고 이러기가 조금 힘들어서 그치. 아직 접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만약에 추가를 하게 된다면 그런 종류도 한번 먹어보고 싶고요. 약간 피부와 이런 네, 여성을 네. 위한. 네, 네. 근데 굉장히 뭐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동안이잖아요. 아직 나이에 비해서 점점 동안이 되고 있잖아요. 언제 이게 따라잡힐지 모르지만. 네, 그러네요. 외모 나이와 아직 실제 나이와의 격차가 이제 아직 있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뭔가 저도 그렇지만 이제 따라잡히지 않으려고 맞아요. 점점 이제 벌리면 벌리는 게 네. 좋지 이게 점점 따라잡히면 슬프잖아요. 괜히. 이제 노력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는 저도 이제 집에서 히알루론산이랑 콜라겐 지금 먹어보고 싶다고 하는 거는 제가 지금 다 먹고 있어요. 정말요? 피부를 위해서 좀 이게 아무리 좋은 걸 발라도 흡수 못하면 끝이니까 좀 그렇죠. 속에서부터 채우려고 히알루론산도 먹고 있고 콜라겐은 원래 이 젤리 형태로 된 거 먹다가 다 먹어서 사실 안 먹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디서 건강기능식품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우수고객이어가지고 새해 선물로 왔더라고 갑자기. 새해 선물로 시킨 적도 없는데 갑자기 뭐 어디서 왔대요. VIP 그가. 분이셔서. 근데 이제 콜라겐이 2박스가 왔어요. 한 박스에 25,000원짜리가 약간 너무 기쁘더라고 개인적으로. 너무 네, 기쁜데 좋으셨겠네요. 이 콜라겐은 가루 형태로 된 거. 아침에 먹는 거 따로 저녁에 먹는 거 따로 있더라고. 약간 좀 특이했어요. 아침에도 콜라겐을 콜라겐이 사실 뭐 언제 먹으면 뭐 좋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네, 뭐 이제 맞아요. 우리 피부가 재생되기 직전에 자기 전에 한 네, 10시쯤에 맞아요, 먹으면 맞아요, 좋다 뭐 이런 맞아요. 말들이 있는데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콜라겐은 사실 많이 먹으면 당연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아침에 먹는 거 따로 있고 저녁에 먹는 거 따로 있고 가루 형태여서 물이랑 먹는 건 좀 약간 귀찮긴 한데 아침에 먹는 거는 또 약간 석류 맛이고 저녁에 먹는 거는 분유 맛이고 맛도 달라. 약간 되게 재밌는 네, 재밌네요. 건강기능식품 받으면 먹는 거 되게 먹어야죠, 좋잖아요. 그러면. 요즘에 네. 뭐 선물 같은 것도 건강기능식품 많이 주고받잖아요. 네, 맞습니다. 워낙 또 이제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콜라겐이나 히알루론산 제가 어떻게 또 좋은 거 받으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케이. 이 증거 영상이. 맞네요. 네, 그러면 저희 이렇게 또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나눠봤는데 지금 벌써 한 7, 8년 차 쭉 간호사로 일하시면서 되게 진짜 건강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좀 어떻게 보면 깨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깨어 있다라기보다는 이제 중요성을 중요성을 네, 중요성을 조금 알고 있겠죠. 네, 알죠. 근데 이제 깨어 있는 것도 별개구나. 그럴 수 있죠. 중요성을 알고는 있는데 네. 깨어서 진짜 해야겠다 네, 이건 또 해야겠다 사실 이건 조금 괴리감이 힘들어요. 있죠. 네. 맞네.
진짜 아프기 전에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 네. 그러면 또 이제 8년 동안 간호사 생활을 하시면서 뭔가 나는 건강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것만큼은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을까요? 사실은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을 조금 많이 접하게 돼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를 아무래도 보다 보면은 조금 더 많이 아프기 전에 미리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치. 이런 생각이 조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해주는 건강검진 같은 것도 무조건 챙겨서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그거 아니더라도 사실은 이제 비싸다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특히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초음파를 조금 자주 보시면 그래도 조금 나중에 더 아프기 전에 진짜 드는 중요할 비용이니까 조금 좀 깨어서 초음파 같은 것도 좀 미리미리 좀 보시고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막 아프지 않는 이상 우리가 검진을 잘 안 받아보잖아요. 네, 맞아요. 이게 또 건강검진이랑 특히 뭐 저도 그렇지만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은 따로 회사가 있지 않으니까 막 1년에 한 번씩 꼭 해 이게 없으니까 맞아요. 내가 나라에서 지원받는 거 신청해가지고 해야 되고 그 중에서 또 뭐 내시경이나 이런 거 내가 체크해서 이거 좀 비싼데 이러면 또 안 하고 막 이러니까 맞아요. 이거를 진짜 미리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네. 진짜 꿀팁이네요. 초음파나 이런 것들도. 네, 초음파 같은 경우도 조금 챙겨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내시경은 왜 우리 인터넷 찾아보면 썰들 되게 많잖아요. 내시경도 되게 힘들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먹어야 되는 것도 조금 있고 뭐 화장실도 좀 자주 가야 되고 그렇게 되니까 힘들다는 이유로 조금 미루시거나 아니면은 괜찮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는데, 그래도 그런 부분을 적어도 2-3년 정도에 한 번씩 챙겨서 하시면은 그래도 조금 이제 내 안에 건강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저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이제 외면인 건강하지만 이 내면의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저도 예전에 깨달았었고, 저도 딱 한 번 대장 내시경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가지고 무수면으로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참 약간 새로운 인생의 경험을 독하신 분. 어쩌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있는지 몰랐어요, 수면으로. 근데 한 번은 수면으로 하고 한 번은 이제 맨 처음 했을 때는 이제 무수면으로 했는데 참 수치스러우면서 네. 굉장한 기억으로 경험이셨겠네요. 소유하고 있는데 꼭 수면으로 네, 하시길. 반드시 수면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네,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우리 7-8년 차 거의 뭐 진짜 일하신 지 오래된 대형 병원에 이직도 안 하고 엄청 오래 버티세요. 대단합니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버티고 있습니다. 네. 자, 김채연님 모시고 저희 많은 말씀 나눠봤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몇 없는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슨 말을 할까요? 구독해달라고 하죠. 좋은 얘기는 다 했으니까. 네. 꼭 이런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시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시경이나 초음파 이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추천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특히 이런 유튜버 분들이 해주시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좋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이거 해봐야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번에 또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